어떻게 양극화가 되는가? 자, 최우수 명문고, 일반고 이렇게 두 개로 크게는 나눠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원래 최우수 명문고가 있고 그냥 일반고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사이에 사실 애매한 명문고들이 있었죠. 최우수 명문고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들, 특목고, 영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외고, 국제고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고요. 또 애매한 명문고들은 어떤 게 있죠? 광역 단위 자사고들 또는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들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일반 고등학교들이 있죠. 가운데 있는 애매한 명문고의 위상이 지금 애매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수 명문고 아니면 일반고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또는 최우수 명문고 안 갈 거면 애매한 데 가는 것보다 일반고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러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어떻게 진학하죠? 크게 수시와 정시로 대학교를 갑니다. 수시는 어떻게 가죠?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내신 성적대로 줄을 세우고 수능 최저라는 기준을 맞추면 합격하고 못 맞추면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학생부 교과였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과 생기부 기록으로 대학을 가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 세 개 전형으로 보통 8, 90%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고1 학생들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내신이 5등급제 되고 수능이 공통수능으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하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서도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과 생기부를 보는데 생기부를 더 많이 보거나 또는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거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도 수능만 봤던 대부분의 정시 전형에서 내신 또는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명문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길 겁니다. 이미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 생기부 반영하는 학교들 많이 있고 수시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지금 고2, 고3 학생들 입시 기준으로도 있는데 앞으로 2028학년도 입시를 앞둔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대학들에서 이걸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경희대학교에서도 발표를 했죠. 정시 전형에서 수능만 보는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30%, 나머지 70%를 정시, 수능 전형에서도 내신 점수를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도 웬만하면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 점수, 생기부 점수를 보게 될 거고요. 수시 전형은 뭐 당연하죠.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 내신 점수, 생기부 기록들이 앞으로 어떤 전형으로 가든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이걸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뒤에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신 성적 중요하다, 생기부 기록 중요하다, 어떤 전형으로 가더라도 다 중요하다라는 걸 깔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형도 내신과 생기부를 버리고는 이제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 않다. 자, 수능 100% 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100% 전형으로 가면 되겠죠. 근데 수능 100% 전형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겠죠. 그러면 똑같은 수능 전형이지만 수능 100%로 가는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과는 내 성적에 비해서 조금 더 낫겠죠. 내신과 생기부를 보는 전형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똑같은 학과를 지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전형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신 생기부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죠?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지금 입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1등급을 못 받는다? 2등급, 3등급으로 밀려나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1%에서 34% 학생이 2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가 2등급이라 함은 11%일까? 34%일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조심스러울 거예요. 물론 1.0등급부터 쭉 성적대가 있겠지만 그만큼 구간이 좁아지니까 같은 동점자들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게 될 거고 여튼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명문대를 갈 수 있다. 좋은 대학교에서는 2등급, 3등급 되는 친구들은 안 뽑을 거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에서는 3등급은 거의 안 받을 겁니다. 왜냐? 3등급이다? 그러면 30%에서 60%까지 학생들이 다 3등급이에요. 그러면 얘가 60% 넘어가는 학생이라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 학교에서는 그 친구들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명문고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명문고에서 60%까지 밀리는 친구면 내가 굳이 얘를 뽑고 싶지 않은데라고 대학교에서 생각하겠죠. 그러면 두 친구를 비교했을 때 일반고에서 1등급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입시에서 유리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 애를 어떤 고등학교 보내야 될지 고민 중이다. 가장 최우선 순위로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애가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가면 1등급 될지 안 될지 조금 애매한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1등급이 아니더라도 절대평가 등급으로 A등급, 내가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그런 경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고등학교는 어디다?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렇다면 어디다? 명문고보다는 일반고에 가서 내가 1등급을 쫙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고 가면 되는데 뭐 양극화가 됐다는 겁니까? 최상위 명문고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보면 어때요?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습니다. 일반고에서 다 뽑는 것보다 그래도 좋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 자원이 좋은 아이들을 최대한 선발하는 게 대학의 목표일 거예요. 그러면 대학들은 어떨까요? 일반고에서 1.0 하는 친구들, 그래 너 뽑겠어. 그치만 우리는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많이 보냈던 명문고들을 한번 구분해 보고자 노력을 할 거예요. 전국에 1900여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그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학교들, 하나고, 민사고, 외대부고 이런 고등학교들은 조금 찾아보면 대학 입장에서도 이 학교 출신이구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목고들, 영재고, 과고 또는 우수한 국제고, 외고 이런 데들은 대학에서도 이 학교 출신들은 내가 뽑고 싶단 말이야. 지금까지도 우리 학교에 많이 왔었고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고등학교에 선발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수한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을 똑같이 내신으로 비교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이 학교 애들은 최대한 좀 걸러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이런 학교일수록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 보통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나 또는 이 특목고들은 커리큘럼이 특이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 특별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활동 한 거 보니까 얘는 무슨 학교구만. 이 커리큘럼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영재고 출신이네. 이런 것들을 대학 입장에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명문고들은 대학 입장에서 최대한 선별해서 생기부 평가를 통해서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최대한 붙여주고자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입시 전형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명문대면 명문대일수록 내신 성적도 보겠지만 뭔가 서류 바탕으로 면접을 본다든지 얘가 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캐물으면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게 될 거고요. 면접을 통해서 얘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명문 고등학교가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명문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실이 수월한 고등학교로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게 입시에는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최우수 명문고에 진학했을 때에 조금 더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광역단위 자사고나 적당히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명문고는 안 될까요? 거기 학생들도 명문대학교 많이 진학시켰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커리큘럼이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나 지역에 있는 명문고나 지역에 있는 일반고나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성적표에 표준 편차가 다 기록이 됐죠. 표준 편차도 기록이 안 되면 얘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원점수가 90점대인데 왜 1등급을 못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량적인 수치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커리큘럼으로도 잘 구분이 안 돼. 표준 편차로도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너무 공력이 많이 드는 거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역의 명문고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에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보통 적당한 명문고들은 명문대학교의 학생들을 어떻게 보냈나? 보통 정시 위주로 보낸 명문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에 있는 유명한 광역단위 자사고들, 강남에 있는 명문고들, 서울에 있는 명문고들, 서울대학교, 의대 많이 보내죠. 근데 보통 그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의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을까요? 보통 많은 수가 정시로 갔습니다. 그 말은 뭐다? 대학 입장에서 이 학교에서 뭔가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생기부에 이런 특징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별로 없죠. 왜냐?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정시 성적 잘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 왔으니까. 그러면
뭔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없을 거고 굳이 이 학교 활동이 특별하지도 않고 얘들은 계속 정시로 왔던 친구들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한 애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애매한 명문고나 일반고나 비슷비슷하게 보고 선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적당한 명문고에 들어갔어. 그럼 내신 받기 힘들죠. 생기부도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활동이 그러면 지역 일반고에 비해서는 훨씬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생기부 활동도 거기서 1등급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겠지, 내가 2등급, 3등급 했는데 그런 혜택이 나한테까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데 굳이 어려운 내신 경쟁이 치열한 명문고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수업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분위기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신이 받기 힘든 거는 맞고, 내신이 힘들어지면 앞으로 입시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애매한 명문고들, 광역단위 자사고나 지역에 있는 명문고들, 사실 그런 학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별거 안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고, 걔들이 우리가 별로 커버를 해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학원 가고 재수하고 삼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의대 붙으면 우리 학교 실적으로 떵떵거리면서 발표할 수 있어. 그러면 굳이 학교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앞으로 변화하는 입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광역단위 자사고들 또는 지역에 있는 명문고들 중에서는 우리 우수한 학교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대에 타겟팅해서 뭔가 활동을 만들어낸다거나 서울대에 타겟팅을 해서 활동을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그런 학교들의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입시 실적도 잘 내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대비 없이 안일하게 있는 지역의 적당한 명문고들은 이제 좋은 실적을 내는 게 과거만큼 쉽지 않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가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물론 적당한 명문고 가가지고 내가 1등급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광역단위 자사고 내가 가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 가가지고 내가 1등급 받을 자신이 있어. 그럼 가도 됩니다, 사실. 거기서 1등급을 하면 분위기도 좋고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활동을 잘 챙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도 이제 같이 대비를 해야죠. 수능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적인 요소들이 잘 마련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1등급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명문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 갔을 때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일반고에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전국 단위 자사고나 최상위권 고등학교, 입시 실적이 좋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 가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전국 단위 자사고들도 한번 쭉 보시면 서울대, 의대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뜯어서 보면 수시로 얼마나 보냈느냐, 정시로 얼마나 보냈느냐, 이게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서울대 많이 보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로 가야 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중에서도 수시 실적이 월등하게 좋은 학교들이 앞으로 입시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재학생 실적이 재수생 실적보다 좋은 곳. 재수생 실적이 많다 하면 뭡니까? 재수생들도 물론 수시 전형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재수생이 많다 하면 정시로 합격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학생 실적 중에 수시 실적이 좋은 학교 쪽으로 최대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특목고 전사고 아니더라도 내가 지역에 있는 명문고를 선택하더라도 일반고를 선택하더라도 이 관점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이 학교는 재학생의 수시 실적이 정시 실적보다 좋구나 라는 데를 최대한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들 중에서 수시로 좋은 대학, 명문대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거기서 중간 정도 해도 우리 어머님들께서 보내고 싶은 학교에 다 진학하고 있습니다. 3등급, 못해서 3등급까지 미끄러졌어. 외대부에서 한 3등급 했으면 그래도 거기서 중간 정도 하는 거면 대충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대학에서는. 특목고 전사고를 고려하실 때에는 수시 실적, 재학생 실적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재학생의 수시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시 좋은 최상위 명문고에서 내가 내신 2등급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를 가시면 되겠고요. 이게 애매하다. 그러면 지역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 갔을 때 1등급 찍을 자신 있는데요? 그러면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지역 일반고에서 내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1등급을 할 수 있느냐. 전국 단위 자사고, 최상위권 명문고에 갔을 때도 1, 2등급 안에 갈 수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탈학군지 현상들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 탈대치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의대 열풍 때문에 의대 보내려고 어렸을 때부터 지역 인재를 노리기 위해서 지역으로 이사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여튼 이런 탈학군지 현상, 옛날 시대의 그런 마인드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모여 있으면 그 분위기 타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런 생각들은 많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입시가 바뀌고 있어요. 입시의 방향이 계속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학군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신보다는 분위기 좋은 학생들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공부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고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 안에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을 간다고요? 정시로 갑니다. 4년 공부해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학군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수시로 대학 잘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 수시로 그 경쟁 치열한 곳에서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점점 그 문은 좁아질 것이고, 정시로 올인하려고 하니까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고, 정시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학군지가 무조건 입시에 유리할 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분위기를 얼마나 타느냐 이런 것들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냥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똑같이 공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학군지가 앞으로 입시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역차별 아니냐, 서울 사는 애들 역차별 아니냐, 대치동 강남 사는 애들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어느 정도 역차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옳고 그름이나 정치적인 그런 신념이나 그런 건 사실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그냥 정치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진영에 상관없이 국가 지역 균형 발전들, 그리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방향이 틀어질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대학에 갈 때는 지금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내신 1등급 받는 게 최우선이다. 못하면 적어도 A등급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경희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1등급 또는 A등급,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른 학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전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든 절대적으로 우위를 가든 여튼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입시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없어져야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하는 일이 좀 사라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입시는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돌려야 고등학교 2년치 선행을 할 수 있느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또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이 또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입시 지옥에 들어가는 걸 좀 막으려면 고등학교에 따른 유불리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입시 정책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누더기가 된 입시 전형이 지금 발표가 돼서 지금 1학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좌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교육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좀 생기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갑방고 후회 막심입니다 하셨습니다. 갑방고 가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성적 못 받으면 그런 친구들이 진짜 힘들죠. 현재 학군지에 살고 있는 내신은 만점인데 전사고에 가야 할까요? 갈 일반고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점 수준이면 굉장히 최상위권 학생이고, 그런 친구라면 전사고 같은 전국 단위 학생들이 경쟁하는 명문고에 가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만점에 최상위권 학생들이랑 경쟁을 해서 거기서 파이팅해서 1, 2등급 확보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곳에 갔을 때는 또 아이들의 성향도 잘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전사고 같은 경우는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좌절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학교의 장점을, 거기서 내가 성적이 2등급, 3등급 받았지만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돼야 되거든요.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더라도 내가 할 것은 능동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라면, 지금 만점 수준이라면 사실 한번 도전해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3인데 전 그래도 명문고에 가려고요. 주변에서 쉬운 데 가라고 했는데 저의 3년이잖아요. 또 어딜 가도 후회할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죽듯이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도 쉬운 곳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학생의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파이팅할 준비가 사실 안 돼 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어버버하고 갔다가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내가 들이받을 자신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였고 내가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여기서 힘들더라도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나 괜찮다. 그런 멘탈을 갖고 있고 정신력을 갖고 있다면 들이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념은 그겁니다. 가서 뭐 안 나올 수 있지. 그건 근데 내 책임이고 안 될 친구를 억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황하게 만들면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런 친구들의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내신 받기 쉬운 대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파이팅할 자신 있다. 그럼 가십시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나중에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무엇보다 후회 없는 수험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가 뭐 일반고에 갔든 갑반고에 갔든 뭐 광역단위 자사고에 갔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겠구나 라는 게 명확할 겁니다. 내가 갑반고다 또는 자사고다. 정시 파이터가 돼야겠다. 그 말은 내가 정시 파이터로 명문대에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 재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과고나 영재고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커리큘럼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외국 국제고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정시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갑반고도 아니고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야.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갑반고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고 갑반고, 명문고 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반고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특목고, 일반고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쭉 조사를 했을 때 일반고, 자공고는 2.09%, 자사고는 1.38%, 특목고는 0.44%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 그냥 평균을 때리면 1.7% 정도가 1.0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그리고 부산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1.8, 뭐 2.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여튼 지금 바뀐 5등급제 하에서 1.0등급을 1학년 때 받은 친구들이 한 1점대 후반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2학년 1학기, 2학기 다 누적될수록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요 정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7% 정도가 1.0이다 이런 것들은 뭐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나 부산교육청 발표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학교 유형별로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고, 자공고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일반고가 내신 잘 받기는 훨씬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내신 잘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 도표를 보면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목고는 0.44% 더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특목고에는 뭐 다른 거 막 섞여 있어요. 마이스터고, 예술고 이런 거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마 외고, 국제고, 과학고 이런 특목고들은 요 자사고와 특목고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많게 잡아야 자사고랑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자사고 또는 일반고에서도 이게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일반고에서도 이 강남에 우수한 일반고들 많이 있죠. 아마 내신 등급이 이 자사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잘하는 학교가 한 1.8 정도로 내려오면 평범한 일반고, 자공고들은 2점대 조금 더 넘어가는 학생들이 1.0을 받는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튼 일반고가 내신 받기는 수월하다. 그리고 자사고는 상대적으로, 특목고는 더더욱 내신 잘 받기가 쉽지 않다.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겠지만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학을 어떻게 진학해야 할 것인가? 일단 고등학교가 선택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학교가 과거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활동을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수능은 얼마나 잘 대비시켜 주는지, 선배들은 어떻게 대학 갔는지를 보면 나의 미래 전략을 유추하기가 수월하겠죠. 물론 나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갔을 때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성과니까. 그러면 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이 자료는 뭐냐면 2025학년도에 서울대를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를 순위권으로 쭉
줄 세운 겁니다. 특목고는 빼고 일반고와 자사고만 그냥 쭉 순위권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자사고에 갔다, 또는 일반고 중에 갑반고라고 불리는 곳에 갔다, 보시면 정시로 많이 갔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휘문고, 수시로 1명 갔고 정시로 41명이 가서 광역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서울대를 두 번째로 많이 보냈습니다. 분당에 있는 낙생고, 자, 일반고인데 수시로 2명 가고 정시로 37명이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유명하다고 하는 고등학교의 많은 학교들이 정시로 대다수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사고에 갔다, 그리고 내가 갑반고다, 내가 뭐 낙생고 같은 데 갔다, 그러면 나는 정시로 갈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서울대 데이터긴 합니다만, 서울대 데이터만 봐도 이 학교에서 이런 학종 활동을 잘 챙겨주는구나, 아니면 정시 쪽으로 많이 이제 몰아가지고 활동은 잘 안 챙겨주고 역량으로 가는구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여튼 내가 갑반고다, 또는 자사고다, 정시 파이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학교 특성에 맞게라고 써뒀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이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이 외대부고, 자사고 중에서 제일 탑 클래스로 또 보냈습니다. 자, 수시가 26명이고 정시가 30명입니다. 내가 만약에 외대부고 다닌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전교에서 한 30등 안에 들 수 있다면 서울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만 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외대부고는 활동도 잘 챙겨주는구나, 외대부고 갔으면 수시, 학종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또 다른 학교 어떻습니까? 광역단위 자사고 중에 충남 상성고에 갔어. 서울대를 16명 보냈는데 정시로는 못 보냈어. 근데 내가 충남 상성고 갔는데 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이거는 좀 무모한 거죠. 그죠? 내가 충남 상성고에 갔으면 과거에도 우리 학교는 수시 활동을 잘 챙겨가지고 수시로 서울대를 많이 보냈구나, 수시로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 학교의 수시 실적과 정시 실적을 비교해 본 이후에 정시 쪽이 우리 학교는 많다, 수시 쪽이 많다,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으로 2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2명보다 많이 갔다, 우리 학교가 적어도 수시로 서울대를 3명 이상씩 보냈다, 그러면 우리는 활동 잘 챙겨주는 학교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으로 해서 2명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많은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것은 수시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이고, 생기부 활동을 그래도 잘 챙겨서 나름 자사고나 특목고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서울대에 입학했다라는 뜻이니까, 수시에서 서울대를 3명 이상 보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그래도 생기부 조금 준비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뭐 일반고에 갔든 갑반고에 갔든 뭐 광역단위 자사고에 갔든 작년 실적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문대학교에 수시로 많이 보냈는지 정시로 많이 보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겠구나라는 게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반고다, 자사고다, 그러면 그냥 정시 파이터가 되는 게 난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시 파이터는 좀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조사한 건데요. 재학생이 40%, 그 전년도에도 39%, 40%, 39%, 37%, 서울대학교의 재학생은 40%밖에 안 됩니다. 방금 아까 보신 이 표에도 외대부고에서 정시로 30명을 서울대 보냈습니다. 이 중에 17명이 재학생이고 13명이 졸업생입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생의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정시 파이터로 명문대에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상 재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대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시 파이터의 특성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 대학에서 정시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시 파이터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수능을 쳤어.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아가지고 내가 중앙대 정도의 수능으로 입학했네. 근데 입결을 딱 보다 보면 어때요? 야, 이거 한 문제 더 맞추면 내가 이 서성한 갈 것 같은데? 해서 아쉽습니다. 한 문제만 더 했으면 내가 다른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년 더 할까? 학교 걸어놓고 반수라도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시생들 중에서 학교 그만두고 다시 수능 보고 정시 파이터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삼수하고 사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표현 어때요? 재수생, 삼수생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수생이 36%고 삼수 이상이 20%예요.
3수 이상도 적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제 뒷받침 돼야겠지만 정시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수시는 내가 딱 정해진 맥시멈이 있죠. 내 내신 점수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수능은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심지어 서울대에 가도 야 이거 더 하면 나 의대인데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시 파이터는 참 험난한 길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정시 중심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럼 1학년 때부터 뒤도 보도 돌아보지 말고 정시로 그냥 올인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휘문고에 갔어. 보니까 수시로 서울대 지금 한 명 갔네. 야 그러면 내가 전교 1등 해야 되는데 야 그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정시 준비해야겠죠. 강서구에서 25명이 갔어. 근데 여기는 2명만 재학생이고 정시로는 23명을 갔네. 야 이거 전교 2등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빠르게 정시를 빨리 대비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정시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정말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면 그만둘 수 있는가, 이 목표를 딱 갖고 스스로와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 정도 이상 가면 무조건 접을 거야 라는 확신을 명확하게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부모님 아이들과 약속하셔야 돼요. 대학 한 라인 높인다고 안 된다 그거 명확하게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가능성에 자꾸 중독되거든요. 1년 더 하면 그 정도 내가 맞출 수 있는데, 같은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로 갔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특목고 갔다. 내가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갔다. 그러면 학종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서영고 서성안에 작년도에 합격한 학생들,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인원수를 조사한 겁니다. 숫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거의 없어요. 이건 학종으로 간 거예요. 학종으로 서울대 영재고 학생이 350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과고 영재고 25명, 45명 이렇게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다? 내가 과고 영재고다, 특목고다. 그러면 학종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과고나 영재고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커리큘럼 자체가 수능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서영고 서성안에 학종으로 가요. 이미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것도 이제 과거 선배들이 어떻게 명문대에 갔는 거 보시면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특목고야. 우리 선배들 보니까 대부분 수시로 명문대 갔더라. 그러면 나도 학종으로 올인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외고랑 국제고는 상대적으로 과고 영재고에 비해서 수능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수학이 조금 약한 경우가 많죠. 문과 친구들이기도 하고 수학이 조금 약한 상위권 친구들이 외고 국제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뀐 수능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정시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외고 국제고 친구들도 학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외고 국제고 특목고 친구들은 내신 잘 받기도 어렵습니다. 수시에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과 활동, 생기부까지 같이 봐서 가는 전형인데, 특목고에서는 내신을 잘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건 거의 드문 일이고, 거기서 뭐 전교 1, 2등 해야 가는 거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종으로 다 수시로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서 내가 특목고에 갔다 그러면 그냥 기본은 학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완전 내신을 망쳤다? 그런 경우에 일부의 학생들이 정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내신 완전 조졌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특목고는 학종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갑반고도 아니고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야.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교과로 가는 게 가장 베이스예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과 같은 경우는 내가 딱 정해진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그만하면 됐어,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 같아, 그런 친구면 교과에 올인해서 내신만 몰빵하는 게 가장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내가 생각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덜 좋네, 근데 정시로 돌리기에는 너무 힘든데 우리 학교 정시도 잘 안 챙겨주고, 그런 경우에 일반고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학종 전형을 노려야 합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베이스가 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는 몇 등급 더 점프해서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내신 성적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일반고다. 그렇다면 학종 전형을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일반고 중에 명문고다, 갑반고다 또는 자사고다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정시 파이터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잘 챙겨주지도 않고 과거에 선배들 데이터 보면 대부분 정시로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가 입결을 봤더니 작년 선배들을 봤더니 수시로도 많이 보냈더라. 그러면 갑반고 자사고 중에서 수시로도 많이 보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종도 같이 대비를 하면 되겠고, 특목고는 그냥 학종으로 간다. 외고, 국제고 또는 뭐 과고 이런 친구들은 학종으로 가는 게 그냥 베이스고, 그냥 완전 하위권으로 밀려버렸어. 갔는데 뭐 4등급이야. 그렇게 가버리면 정말 이름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에 갈 것 같은데,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 갈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수능을 빡세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튼 기본은 학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 지원했느냐, 그리고 그 학교의 선배들의 입결을 봤을 때 정시로 가야 되냐, 학종으로 가야 되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종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학종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 잘 받아야 됩니다. 학생부를 보는 게 베이스고,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적입니다. 성적 일단 최대한 잘 받으시고, 선택 과목 잘 선택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추천하는 과목들 잘 수강을 하시고, 세특 잘 채우기 위해서 활동 잘 해서 좋은 기록 만드시면 학종으로 몇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고에서도 학종으로 가면 한 0.3에서 뭐 많이 잡으면 0.5등급 정도까지는 역전할 수가 있어요. 중경외시 갈 친구가 서성한 가는 거고, 서성한 갈 친구가 서영고 가는 겁니다. 생기부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이 특목고나 자사고 친구들 중에서 학종으로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 학종 잘 챙겨준다더라 라는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특목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광역 단위 자사고 학교에서 활동 잘 챙겨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에 뭐 수백 명의 학생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활동을 이제 진행하실 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다 쏟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관리하고 기록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특목고에 갔어, 유명한 자사고에 갔어, 내가 하나고에 가고 외대 부고에 갔어. 그런데 학교에서 잘 챙겨주겠지, 뭐 학교에 시킨 거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멍 때리고 있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명문고에 가서도 특목고에 가서도 자사고에 가서도 좋은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반고에서 쭉 보면 이제 9명, 10명 정도 보내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전교 10등, 뭐 연대, 고대까지 합쳐가지고 뭐 한 20등, 30등 정도까지 드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특목고 또는 명문 자사고 갔을 때 전교권에서 놀지 못한다, 뭐 20, 30등 안에 들지 못한다. 학교 입장에서도 우선순위 밖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학교만 믿고 멍 때리고 있으면 정시 파이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을, 학사 일정을 작년 걸 보시면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는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엇비슷하게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1학기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요것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전략을 미리 잘 수립하고 올라가신다면 어떤 고등학교에 가든 잘 대비해서 역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걸 뭐 혼자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혼자서 준비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인원수가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계속 등록하라라고 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여튼 저희를 이용하시든 뭐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으시든 또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든 간에 만약에 내가 학종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전략을 잘 수립하고 올라가시고, 저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기부 풀관리 받고 싶은데 마감이 빨라서 신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저희도 최대한 지금 계속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대1로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림 신청해 주시면 등록 시작하기 전에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발송해 드리고, 아마 이달 말쯤에 한 번 더 등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더보기에서 링크 들어가시면 소개 페이지 있으니까 보시고 알람 신청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를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냐?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일반고 간다고 1등급이 쉬운 줄 아냐? 거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온 친구들이 있다. 지역 일반고 그냥 가지 마라. 어차피 거기서도 1등급 못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명문고 간다고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등수를 올리기가 수월한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 가능성에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 생기부 별로일 거야. 명문고에 다니는 친구는 우리 학교 그래도 잘 챙겨주지 않아? 근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가능성 있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베팅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잖아요. 고등학교 선택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강남 서초 지역 학교 선택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지역이든 내가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업로드한 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라 라고 했더니 댓글로 이제 1등급이 뭐 쉬운 줄 아냐, 볼수록 기분 나쁘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확률적으로 내가 등급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그 학교로 가는 게 일단 지금 입시에서는 답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가서도, 또는 지역에 있는 명문고 가서도, 서초에 있는 내가 세화고 가도, 휘문고 가도, 중동고 가도 내가 1등급 받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 거고요. 어떤 학교 갔을 때 내가 최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생각해서 그 학교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신 받기 쉬운 학교 가면 생기부 별로지 않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선입견들이 있죠.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 생기부 별로일 거야. 명문고에 다니는 친구는 우리 학교 그래도 잘 챙겨주지 않아? 라고 하지만 서로 비교를 못 해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물론 명문고일수록 활동이 다양하고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활동이 훌륭하긴 해요. 훨씬 학교 자체에서, 학교 차원에서 준비해주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또 막 이렇게 신경 써주는 애들은, 상위권 애들을 학교에서 이제 잘 챙겨주지, 거기서 내가 성적 애매하게 받는다? 결국 그 학교 선생님들도, 특목고 자사고 명문고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문고에 애매한 친구들은 생기부도 별로인 경우들도 많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문고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정시로 대학을 잘 가니까 학교 차원에서 별로 안 챙겨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일반고에서는 우리 학교는 수시밖에 답이 없으니까 수시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우리 유망주들을 열심히 케어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를 봤을 때는 별로일지더라도 상위권 친구들,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가능성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신경 쓰고 챙겨주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그 활동이 내 생기부에 절대 기록될 수가 없고요. 반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별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전략을 잘 세우고 이 동아리에 가서 무슨 활동할지, 이 과목에서 내 진로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잘 계획하고, 그 계획한 내용들을 그냥 혼자서 사부작 해서 선생님한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계속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운 그대로 활동을 하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학교는 어차피 안 써줄 거야, 나는 그냥 학종은 모르겠고 그냥 내신이나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부 활동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고 욕심만 갖고 한다면 지역 일반고에 가더라도 생기부 충분히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저희가 받아본 생기부 보면 훌륭한 친구들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활동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딱 제출했더니 그대로 기록이 작성이 되고, 그런 경우들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일반고는 별로 활동이 안 좋네, 그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활동이 안 좋으면 내가 챙기면 됩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안 좋네, 명문고는 무조건 좋네,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지역 일반고 가라고 했더니, 지역 일반고 간다고 1등급이 쉬운 줄 아냐, 거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온 친구들이 있다, 지역 일반고 그냥 가지 마라, 어차피 거기서도 1등급 못한다 라는 이제 댓글이 달렸던데,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명문고 간다고 1등급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일반고에도 1등급을 노리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요즘에 점점 그런 추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등급 받는 거 어딜 가도 경쟁이 치열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최고 명문고랑 그냥 일반고에 갔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당연히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등수를 올리기가 수월한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비교했을 때 뭐 무조건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훨씬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가도 1등급 받기 어려운데 당연히 어렵죠.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상위권 친구들이 적은 그곳에 가면 제쳐야 하는 학생들의 레벨이나 숫자도 적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으로 베팅을
해라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거기 가야지 하고 이제 갔더니 같은 생각을 하고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학교를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냐, 그냥 집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학교를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런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준화 지역이더라도 여러 개 원서를 쓸 수 있잖아요. 뺑뺑이 돌려가지고 결정이 될 텐데,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그게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 우선순위를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못 갈 수도 있죠. 삼지망으로 썼는데 갈 수도 있고, 지망 썼는 것 중에 다 안 돼가지고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있죠. 그나마 유리한 쪽으로 일단 지원을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댓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데 못 갔어. 그렇다고 사실 입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가지 못했더라도 거기서 내 전략을 수립하고 내가 거기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걸 그때 가서 찾아서 하면 돼요. 내가 의도치 않게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데로 갔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갔는데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챙겨준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생기부 활동을 더 잘 챙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학교 갔더니 수능 준비할 분위기가 너무 안 돼 있다? 근데 난 최저도 맞춰야 되고 나중에 수능도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별도로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여튼 내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는 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지원을 하는 게 지금은 우월 전략이고,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떨어진 다음에는 그 현실을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다음 전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선택지가 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그래서 지역의 서초 강남 지역에서 어떤 곳에 갈까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내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셔라.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시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가 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빡센 고등학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죠. 맞습니다. 활동의 양보다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거 그냥 이것저것 깔짝깔짝 다 했는데 내 진로랑 나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활동을 나열식으로 많이 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과목별로 하나씩 내가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동아리에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역량을 집중해서 어필을 했을 때,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잘 안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좋은 세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이 만들었고 좋은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학교에 가면 거기서 내가 부족한 만큼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기부 풀관리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등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금방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내가 이번에 또 등록을 못했다 그렇다면 저희가 유튜브에서 계속 이런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람쥐님, 선생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생기부 작성, 학교 프로그램 참여도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 잘 써주십니다.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선생님들도 실적을 내야 되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뭐 특목고 선생님이라고 명문고 선생님이라고 하루가 뭐 48시간입니까? 똑같은 시간 안에 해야 되고 똑같은 숫자의 학생들을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가능성 있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배팅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잖아요. 물론 이제 자의 측면에서는 모두 골고루 해야 하지만, 명문고 가고 활동 좋은 학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제대로 활동을 찾아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멍하니 있고 성적도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명문고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활동이 열리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활동이 개설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가 돼. 근데 선생님이 뭐 따로 알려주지도 않아. 그럼 그걸 열심히 찾아본 친구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받쳐줘야 명문고에 가서도 좋은 기록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일 빡센 고에서 그냥저냥 성적 나오면 그냥 일반고가 괜찮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정시에서도 생기부 반영하고 내신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이 미끄러지면 지금 입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입장에서는 내신으로 수시로 일단 승부를 걸어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빡센 고가 전사고를 의미한다. 전사고를 의미한다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정말 유명한 전사고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 그 친구들은 훌륭하다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뽑았을 때 성과가 좋고 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도망도 안 가고 좋더라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양극화된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거기에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칭 신청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본문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스터디코드 채널에 위에 보시면 스터디코드 홈페이지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고1 프로그램이랑 예비 고1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고1 프로그램은 아까 오늘 등록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마감이 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성적 요건 없습니다. 저희는 뭐 성적 보고 상위권만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고 보니까 생기부 관리 뭐 1등급 이상 뭐 몇 프로 이상만 저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애들 뭐 더 잘 도와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 상관없이 파이팅 해보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 정보가 없어서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한, 서포트해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성적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잘 안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활동 잘 채워주는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이제 눈도장을 받은 그런 총만 받는 학생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 안 써주던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혼자 사부작 한 다음에 선생님 써주십시오. 애초에 쌤들 중에서는 그런 걸 귀찮아하는 쌤들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입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펜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잘 활용을 해야죠. 내신 치열한 요구입니다. 생기부 잘 안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생기부 컨설팅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자, 생기부를 어떤 상황이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생기부 컨설팅을 받으면 무조건 도움은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생기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학교에서 잘 챙겨줘야 된다. 선생님이 잘 써줘야 된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하고 일단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일반고에 아직까지 그런 생기부 프로그램이 잘 확립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잘 안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활동은 내가 스스로 그냥 기획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명문고 활동 잘 채워주는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상위권이나 선생님에게 이제 눈도장을 받은 그런 총만 받는 학생이 아니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기부 활동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략과 계획을 세워두고 어떤 과목에 세특해서 내 진로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여줄 것인가,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서 내 진로와 연관을 지을 것인가, 진로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서 나의 진로 역량을 어필하고 행특에서 뭘 해서 내 공동체 역량을 어필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두면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열어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 다 참여하십시오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안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선생님, 국어 수업을 듣고 나서요, 이 문학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탐구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물어봤으니 답을 해주겠죠. 그걸 하지 마라 라고 할 선생님 없겠죠. 제가 그러면 요걸 탐구 활동 해가지고 한번 보고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활동을 해요. 그럼 중간에 쌤한테 물어봐. 선생님 그때 이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보고서 써서 선생님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활동을 해서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선생님이 복붙해서 쓰기 좋게 생기부에 옮겨 적기 좋게 딱 잘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줬어. 그러면 얘가 나한테 미리 활동한다고도 물어봤어. 중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물어봤네. 그래서 보고서도 보기 좋게 제출을 했네. 그게 생기부에 기록이 안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 안 써주던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 대다수는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사부작 한 다음에 선생님 써주십시오. 선생님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애초에 쌤들 중에서는 그런 걸 귀찮아하는 쌤들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쌤들이 안 좋은 선생님이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번 학기에 수학엔 요 활동, 국어엔 요 활동, 과학엔 저 활동 해서 저 이거 탐구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미리 질문하고 보고서 잘 써서 주면 학교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고, 그걸 혼자 하기 어렵다면 질문하셨던 것처럼 컨설팅을 받아서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과정으로 탐구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들을 잘 활용을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입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펜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생기부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탐구 역량이 있구나, 진로 역량이 충분하구나, 공동체 역량이 충분하구나 하는 친구들은 한 등급 높여서 이름 들어본 대학에 갈 수가 있고요. 서울권에 적당히 이름 들어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 뭐 1점대 후반 받은 친구들이다. 그런 친구들 0.3점, 0.5점 역전하면 어디 간다고요? 중경외시까지 올라갑니다. 중경외시 갈 친구들 생기부 잘 준비하면 서성한 가고, 그 서성한 갈 친구가 연고대 가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역전할 기회를 만들어준 게 학생부 종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죠. 지금 대부분 친구들 보면 그냥 내신 성적 안 나왔다고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 친구들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이 생기부 풀관리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스터디 코드 원래 생기부만 하던 곳 아니었어요. 입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공부법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역전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주는 입시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을 했습니다. 요즘 입시에서는 내가 내신만 잘해서 수능만 잘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성적에 비해서 낮은 학교를 가는 게 지금 입시고, 그걸 역전하기 위해서는 생기부를 챙겨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내신 성적 지금 조금 떨어지면 인서울 간당간당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상승 곡선과 생기부 정말 전략적으로 잘 챙기는 거, 그것만 하시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컨텐츠 계속 팔로우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혼자서 못하겠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바쁘다, 그런 분들은 생기부 풀관리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링크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여튼 내신이 다가 아니다, 지금 입시에서는. 2028학년도 입시가 한 번도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돼서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어버버하고 있을 때 좋은 전략으로 승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국영수 선행하기가 굉장히 바쁘죠. 국영수 선행이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고 필수로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부도 선행이 필요합니다. 수행평가, 창체, 세트, 이게 뭔지 아시나요? 고교학점제 어떤 과목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학생부 교과는 뭘 반영하고 학생부 종합은 뭘 반영하는지, 정시에서는 뭘 보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생기부 선행이라고 하셨는데 네. 뭘 하는 건가요?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이 채워져야 내가 대학 가는데 유리한지,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 과목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하며 성적 나오는 것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돼야만 전략적으로 그 기록을 잘 채울 수가 있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기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허튼 노력을 한다든지 엉뚱한 데 시간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내신 공부를 못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입시 전반에 대해서, 생기부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해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에서 설명해 주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지 않을까? 학교 활동 열심히 하면 잘 챙겨주는 거 아닐까? 실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시죠. 근데 정작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뭐 창체가 뭔지, 뭐 자율활동이 뭔지, 진로활동이 뭐고, 세특은 어떻게 해야 잘 기록이 되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교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학종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원서를 낼 때 3학년이 될 때는 내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이 활동을 내가 좀 더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거를 안 하고 더 나은 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잡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2028학년도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입시가 많이 바뀌었죠. 예비 고1 학생들은 2년차에 해당하는데 대학교도 지금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새롭게 판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죠. 이럴 때 내가 이 입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한다면 오히려 더 돋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행이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내신이 중요한데 우선 방학 때는 내신 선행을 좀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과목을 방학 때 하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입학한 다음에 하나씩 좀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선행하는 거 지금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각종 활동들이 계속 쏟아지고 과목별로 수행평가들도 쏟아집니다.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생기부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모든 활동들이 다 생기부에 기록이 돼요. 요즘 고등학생들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신 대비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그걸 미리 당겨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신도 잘 받을 수 있고 미리 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활동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수행평가 같은 경우만 봐도 학기마다 매 과목에 2개, 3개씩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게 한 20개 이상씩은 될 거예요. 수행평가 중요하다고 했어 하면서 모든 수행평가를 올인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있고 점수 100점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 기록되는 점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점수로 기록되는 건 수행평가는 많지 않은데 거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그만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사라지잖아요. 모든 활동들을 다 성실히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진로에 맞게 또는 나의 학업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한두 개 활동만 깊이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면 국어 과목에서 2개, 3개 수행평가가 나올 텐데 이 중에 나는 한 개에 더 집중해서 올인을 할 거야. 이 활동을 내 진로와 맞춰가지고 후속 활동으로 해볼 거야 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적당히 점수만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배분을 하고 한 개의 수행평가 정도만 내 진로와 또는 나의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탐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동은 가볍게 하고 그것과 연결되는 후속 활동을 조금 더 곁들여 준다든지, 그런 전략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면 20개, 30개 되는 수행평가 중에서도 대여섯 개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입학할 고등학교의 수행평가 과제가 다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또는 학교 알림이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년도에 어떤 수행평가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시기에 나왔는지, 평가 기준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2년치, 3년치 만약에 확인해 본다. 그러면 아마 비슷비슷한 수행평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표를 참고해서 내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요 수행평가에 좀 집중을 해봐야겠구나. 요거는 내신 기간이랑 겹치니까 미리미리 내가 조금 대비를 해두면 좋겠구나 라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갖고 시작을 하면 세이브한 시간만큼 내신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학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 생기부 얘기하니까 그럼 내신 버리라는 거냐, 내신 공부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내신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내신 공부하지 말고 생기부 챙겨라, 활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챙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리미리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꼭 수행평가가 아니더라도 생기부에 기록되는 좋은 활동 중 하나가 독서거든요. 자, 그런데 독서 학기 중에 하려면 힘들죠. 시간이 부족하죠. 공부하기 바쁜데 내 진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그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지금 미리 읽어둘 수도 있을 것이고, 생기부가 무조건 진로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각 과목별로 어떠한 학업 역량을 갖고 있나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슨 수행평가가 나올지 모르더라도 내가 1학년 동안 어떤 내용을 배울지 커리큘럼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과 과정은 확정돼 있으니까 이 과목, 이 단원을 배울 때 내 진로와 연관해서 이런 활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과목의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미리 활동을 계획해 볼 수도 있고, 해당 과목 단원과 연결된 책을 미리 읽어본다든지 하면 시간을 학기 중에 훨씬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신 성적도 잡을 수 있고 이 활동으로 생기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예비고일 생기부 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맞는 세특 활동이나 독서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전년도 수행평가를 분석해서 어떤 수행평가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들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곽기니 입시에서 내가 생기부로 한번 역전을 해보겠다,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비해가지고 명문대 한번 가보겠다, 지금 내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적 계속 올리고 활동까지 백업해가지고 도전해보겠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밑에 링크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구나, 미리 내가 이 책을 좀 읽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나의 학업 역량이나 나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올라가시면 선택과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시간을 아껴서 내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신이 먼저가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좀 음.
내신 중요한 거는 확실합니다. 내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무조건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우리 애는 3등급 수준이라서 인서울은 모르겠고 그냥 4년제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으로 도배할 수 있다? 그럼 생기부 활동 없어도 명문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서울의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 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학종보다는 교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적당한 대학 보내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사실 생기부 활동 안 챙겨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올 1등급 찍을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서울 이름 들어본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생기부 활동 당연히 챙기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1.0등급을 처음부터 다 찍을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조금 낮게 나왔어. 그런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우는 전형으로 가게 되면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내신 성적이 뭐 엄청 낮은데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보다는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같은 대학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내가 1.5등급을 받았더라도 생기부 활동이 잘 채워져 있으면 학생부 교과로 1.2등급이 지원하는 학교에 내가 지원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올 1등급 못 찍는다? 그런 친구들이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부를 잘 챙겨서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자사고도 아니고 일반고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싸움이라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생기부 기록이 훨씬 처질 텐데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반고 학생들도 생기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실제 그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보면 서영고 서성안에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고는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이런 데서 학생들이 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일반고를 다니는데 40%만 합격하고 나머지 60%는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다.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하고 명문고 학생들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영고 서성안 밑으로만 내려와도 60, 70%, 80% 정도까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입학을 하거든요. 통계 데이터만 보면 서영고 서성안 제외하고는 일반고가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서영고 서성안에서도 40%에 해당하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꾸준히 합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고 학생들도 경쟁력을 갖추면 입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영고 서성안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일반고니까 그냥 교과로 가야지. 일반고는 학종은 불리해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활동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일반고에서 서영고 서성안 갈 정도의 친구들은 내신으로 올인해가지고 스카이 뚫어볼 거야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활동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성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장에서도 보면 얘는 일반고에서 그냥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하고 활동은 별로 안 했네 라고 여겨지는 생기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반고에 다녀서 특목고, 자사고, 명문고 애들보다 성적은 내가 더 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을 예전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죠. 더 적은 노력으로 1등급을 확보해두고 생기부 활동을 통해서 나는 다른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를 어필할 수 있다면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활동 챙기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고 애들은 별로 준비를 안 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목고 애들을 명문대에서는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고지만 하고자 하는 친구들 학교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지만 어떻게든 활동을 잘 채워서 명문대학교에 가보고자 하는 친구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2028학년도 입시가 한 번도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입시가 바뀌고 그때 돼서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에 강남의 유명 자사고들이 미달이 났어요. 전체 자사고도 그렇고 특목고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5등급제에서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명문고를 기피하고 일반고로 빠지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학들도 다 지켜보고 있겠죠. 예전에는 무조건 좋은 학교 애들 뽑으면 됐는데 휘문고가 미달이네? 그러면 휘문고 애들 무조건 뽑으면 안 되겠는데 거기 성적 낮은 애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지역 일반고에 갔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이 있지 않을까? 대학들도 누구를 뽑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물론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나 특목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으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자사고나 지역 명문고들 커리큘럼으로 어떤 학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준 편차도 이제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과거보다 성적표나 활동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학교인지 대학에서 유추하기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고에서도 과거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다들 어버버하고 있을 때 활동들을 같이 챙겨서 좋은 전략으로 승부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뀐 입시 체제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